반갑습니다. 에버그린입니다. 오늘은 트럼프가 이제 당선이 됐잖아요. 당초 예상보다 오래 걸릴 것 같다 그랬는데 되게 빨리 끝났고요. 이제 당선이 됐으니까 이제 암호화폐 쪽에서는 어떻게 이제 돌아갈 건지 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아마 이게 좀 더 업데이트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준비 중이기 때문에 계속 변동사항이 있겠지만 우선 이제 이 굵직굵직한 거, 큰 핵심이 현재 어떻게 되는지, 현재 이 바이든 때랑 그리고 트럼프 이제 정권 1월 20일 취임식 할 때부터 이제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랑 이제 어떻게 바뀔 건지 이걸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암호화폐 사실 정권에 상관없이 성장하는 건 맞는데 그 성장의 정도가 더 더딜지 아니면 이제 좀 더 폭발적으로 성장할지 그 정도의 차이는 있죠. 왜냐면은 다들 미국만 바라보고 있는데요. 결국 돈이 얼마나 들어오냐 이제 그 게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트럼프가 됐기 때문에 암호화폐 친화적 대통령 대놓고 비트코인 컨퍼런스가 나왔으니까 말 다 하는 거죠. 그 사람이 됐기 때문에 아무튼 좋은 겁니다. 일단 사진부터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게 이제 트럼프 가족 사진인데요. 전 여기서 놀랬던 게 가족 사진이잖아요. 여기 이 아저씨가 여기 있는 게 좀 되게 와 이제 트럼프가 어느 정도 생각하는지 짐작하시죠? 예, 트럼프 여기 있잖아요. 진짜 대단한 인물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 이것 때문에 일단 직관적으로 트럼프, 일론 머스크 하면 바로 떠오르는 게 비트코인 그리고 더 강력한 어찌 보면 더 직관적이죠. 도지코인. 이게 이제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 바로 가격 반응이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특히 바이낸스 거래량도 거래량이지만 업비트 거래량이 상당했었어요. 그만큼 한국 사람들에게도 엄청난 관심을 받는 코인이지 않나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되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릴 부분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아들들이에요. 여기 보시면 여기 두 인물 좀 주목하셔야 되는데 트럼프의 가계도를 보시면 결혼을 이제 3번 했잖아요. 첫 번째 아내랑 이제 지금은 사망했지만 첫 번째 아내 사이에서 태어난 장남과 차남이 있습니다. 장남 이름이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고 차남 이름이 에릭 트럼프입니다. 이 두 장남 차남이 만든 디파이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디파이 프로젝트 이름이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이걸 이제 만들었고요. 자기 아빠죠. 트럼프를 앞세워서 이걸 만들어서 모금을 했어요. 이더리움 모금을 했고 원래 당초 예상했던 그러니까 처음에 목표 잡았던 금액 이거 딱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 코인이 별로 그렇게 쓸모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그리고 너무 고평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심들이 없었고 그 다음에 10분의 1로 목표 가격을 줄였고 그 줄인 거에 한 반 정도 모았습니다. 여기에 또 파생된 그러니까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과 좀 밀접하게 연관된 코인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코인이 또 이 트럼프 당선과 함께 좀 약간 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거 아니니까 그건 이제 나중에 좀 보도록 하겠고요. 아무튼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아들들이 지금 장남 차남 아빠를 앞세워가지고 하려는 게 결국은 뭐냐면 디파이입니다. 이게 결국 디파이예요. 디파이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 디파이가 많이 죽었잖아요. 특히 20년 디파이 서머부터 해서 21년 지난 사이클 때 디파이 하면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성장했는데 이게 이번 사이클 들어서부터 디파이가 확 죽었어요. 게다가 디파이의 가장 핵심적 중추 역할을 하는 이더리움도 퍼포먼스를 별로 못 내고 가격도 별로 안 오르고 이러다 보니까 좀 멈칫했죠. 오히려 그래서 솔라나 쪽으로 많이 자금 이동해서 그쪽으로는 이제 많이 돌았었는데 이더가 되게 주춤했는데 이 기회를 통해서 이더가 다시 관심을 지금 가지는 계기를 지금 어느 정도 마련하지 않았나 싶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이더리움 ETF 현재 반쪽짜리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더리움이 비트코인과 다르게 할 수 있는 건 스테이킹이에요. 근데 그거를 싹 빼놓고 스테이킹 기능 빼놓고 지금 ETF를 올려놨지 않습니까? 왜냐면 게리 겐슬러가 반대했으니까. 근데 이번에 트럼프 행정부가 딱 되면은 이더리움 ETF에서 스테이킹까지도 승인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되게 긍정적이죠. 반쪽짜리가 아니라 온전한 이더리움 ETF를 이제 누리는 것이고 따라서
이더리움 ETF를 고려했던 사람 중에서 이거 반쪽짜리 아니고 이제 진짜네 이러면서 좀 더 들어올 가능성, 그걸 이제 기대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물 ETF에 스테이킹 기능이 추가될 수 있다고 지금 내다보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그리고 이더리움이 채권의 인터넷 버전, 전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비트코인은 디지털 골드, 디지털 금이라는 딱 그 직관적이고 알아듣기 쉬운 이미지가 딱 구축이 됐죠. 그래서 이제 금 따라가면 되지. 금이 워낙 크니까, 시총이 워낙 크니까, 비트는 이 정도니까 이렇게 가려면 이거 앞으로 몇 배 가야 된다. 그게 딱 직관적이에요. 근데 이더리움은 여태까지 말이 나왔던 게 뭐냐면, ETF를 해도 왜 이렇게 다들 조용했던 이유가 뭐냐면 비트코인처럼 설명할 어떤 직관적인 키워드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나오고 있습니다. 채권의 인터넷 버전이라고요. 결국에는 이 채권, 이거 지금 보면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면, 여기 지금 블랙록 있잖아요. 뭐 RWA 다들 아실 거예요. 이제는 워낙 많이 알려져 가지고요. 근데 블랙록이 한다는 그 비들, 이 비들 펀드, 이게 지금 현재는 전부 다 100% 이더리움 기반이에요. 물론 여기 이제 아발란체까지 추가한다는 이제 그런 얘기가 있긴 한데 현재는 이더리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원래 RW의 가장 핵심 가치는 이더리움이에요. 게다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온도라는 코인조차도 실제 이 온도라는 체인을 쓰는 게 아니잖아요. 온도에서 뭐 OUSG 그리고 USDY 등 뭐 이런 것들, 상품들, 결국 이제 블랙록도 비드라고 또 연결 지어지는 건데, 이런 거 찍어낼 때도 결국 뭐 이더리움, 솔라나 요런 체인 위에서 찍어내는 거잖아요. 뭐 대표적으로 이더리움 거고. 그래서 이더리움이 사실 핵심 가치거든요. 근데 이게 주목을 많이 못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여기 보시면 저조한 이유 중 하나로 미국의 높은 기준금리를 꼽을 수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지난 2년간 이더리움 스테이킹의 연 환산 수익률은 4%를 밑돌아 미국의 기준금리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따라서 미국 금리와 이더리움 스테이킹 수익률의 격차가 좁혀진다는 것은 이더리움 랠리를 촉발할 수 있다. 쉽게 얘기해서 은행에서 이자 그렇게 잘 주는데 굳이 뭐 이더리움 뭐 변동성까지 감당하면 뭐 스테이킹해서 뭐 이자 받아야 돼? 이런 얘기죠. 지금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또 연준에서 금리 인하했죠. 뭐 조금 뭐 25bp 인하를 했는데 더 금리가 낮아지면 암호화폐 금리가 이거였고, 원래 시중금리가 이거였는데 이게 점점 낮아지면 암호화폐 금리가 더 높아짐으로 인해서 어때요? 상대적으로 높아짐으로 인해서 이쪽으로 자금이 더 들어올 가능성, 그 부분을 이제 기대를 할 수 있는 거고, 다시 좀 포인트를 다시 한번 좀 짚자면 채권의 인터넷 버전, 이제 점점 이제 RWA의 이런 진짜 RWA가 뭔지 이제 본색이 드러나는 것이죠. 트럼프가 집권하면 암호화폐 규제 패러다임을 재편할 것이다. 디지털 자산 규제에 대한 명확성이 자리 잡을 것. 그러면서 스테이블 코인과 시장 규제에 관한 법안에서도 빠른 진전이 기대된다. 자, 스테이블 코인도 결국에는 뭐냐면 얘는 워낙 오랫동안 있어가지고 30년 별개로 보는데, 얘도 RWA 토커나이제이션 한 거죠. 그러니까 달러를요. 저 아들들이 하려는 것도 이거예요. 달러 토커나이제이션이요. 그래서 이게 매우 중요하다. 지금 웬만한 코인 프로젝트를 보시면 가다가 결국에는 자체 스테이블 코인 만드는 이런 루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나중에 좀만 나아가면 이 토크나와 나중에 이제 할 CBDC 시대가 이제 오니까, CBDC 시대에 오면서 이번에 저번에 하는 총재 비아이스 총재가 한국은행 총재에 만났잖아요. 여기 와가지고 그때 우리 같이 영상으로 봤었고, 그때도 그 비아이스 총재가 강조한 게 CBDC와 토커나이제이션, 이런 시대로 넘어가는 거.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향후 이번 사이클뿐만 아니라 제가 보기엔 다음 사이클에서도 대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걸 봤어요. 가장 직관적인 거 트럼프, 일론 머스크, 도지코인, 이건 가장 직관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트럼프 아들들이 하려는 게 결국 디파이고, 이 디파이는 결국 이더리움 관련이 있다. 이렇게 이제 로직이 흘러나오죠. 자, 그리고 이거 하나 같이 볼게요. 그리고 저번에 이제 트럼프가 비트코인 컨퍼런스 가가지고 얘기했던 게, 자기 대미 SEC 위원장 게리 겐슬러 자르겠다 했잖아요. 지금 게리 겐슬러가 임기가 2026년까지예요. 그러니까 내후년까지인데 뭐 자신이 사퇴하겠죠. 자, 그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퇴를 하고 새로운 인물을 뽑기 전까지
누가 그 자리를 어느 정도 대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대신할 사람이 현재 위원으로 있는 크리토맘 헤스터 피어스가 아닌가. 크리토 되게 친화적이잖아요. 그리고 차기 SEC 위원장으로 거론되고 있는 인물은 방금 보셨던 이 헤스트 피어스 이 인물과 이 위원과 마크 우에다 SEC 위원, 댄 갤거러 로빈후드 수석 법률 고문, 그리고 크리스 장칼로 전 상품 선물 거래위원 CFTC 위원장, 브라이언 브룩스 전 바이낸스 최고 경영자. 브라이언 브룩스는 좀 익숙하실 거예요. 이런 지금 후보가 있다더라. 좀 확정이 되면은 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겠죠. 근데 완전 암호화폐 반대 인사를 안 치진 않을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게리 겐슬러가 자진 사퇴할 때 알트코인들이 좀 아무래도 그때 그걸 호재를 입어서 상승할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이나 알트코인들이 어느 정도 억눌린 이유가 SEC로부터 지금 고소 안 먹은 게 없을 정도로 다 어느 정도 증권 시비가 붙었던 거기 때문에 게리 겐슬러가 나간다? 그러면 그 억눌렸던 그 부분만큼 튀어오를 가능성, 심리적으로 그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재무장관 후보 뭐 있다고 하는데 옐런 뭐 다음, 그리고 연준 의장. 근데 재무장관은 뭐 아직 좀 뚜렷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재무장관이 코인 친화적 이것도 약간 좀 연결짓기가 좀 애매해서 이 부분 넘어가고요. 그리고 연준 의장도 역시나 26년까지 임기인데 오늘 FOMC 기자회견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임할 생각이냐 기자가 질문하니까 no. 사임을 요구받아도 no. 대통령이 연준 이사를 해임할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저번에 얘기했던 거 트럼프와 테더 많은 분들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부분 핵심만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이제 트럼프의 인수위원장 이 사람이요. 하워드 루트닉 이 사람이 결국에는 이 사람이 운영하는 회사 칸토 피츠제럴드 이 회사가 어디에 자금을 담당하냐? 테더의 그 뒷받침되는 자산을 담당하죠. 이 회사는 어디 접근할 수 있냐면 미국 국채에 접근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 테더의 자금을 이 사람이 관리를 하고 있다. 그렇게 봐도 뭐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트럼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트럼프와 테더는 매우 가깝습니다. 게다가 이 하워드 루트닉이 또 일론 머스크랑도 같이 이렇게 또 웰컴 투 도지 이러면서 우리 저번에 영상 봤던 건데 상당히 암호화폐 친화적인 인물이죠. 이 테더에 대한 리스크는 당분간 좀 접어도 되지 않나. 트럼프 정권이 들었을 때 트럼프 정권에서 테더를 갈굴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뭐 테더를 어떤 세력이 뭐 디패깅 공격을 하면 그건 어쩔 수 없긴 한데 아무튼 미국 정부에서 테더를 공격한다? 이 부분은 힘들어요. 이런 로직 때문에. 그리고 이것도 이제 한번 다룬 적 있었죠. 미국 대선 시나리오에서 트럼프 승리 시, 해리스 승리 시 해서 어차피 시간 문제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렸었고요. 여기서 포인트는 이거예요. FDIC 이 이야기를 했었죠. 이 FDIC에서 은행에다가 암호화폐 뱅킹 서비스 하지 말라고 20번 이상 얘기했다는 거. 이 부분은 우리가 봐야 된다. 따라서 해리스가 되면은 안 된다. 이거 바이든 작품인데 계속 그걸 이어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트럼프가 돼야 되는데 다행인 거죠. 이 부분이 참 다행인 거죠. 사실 이것 때문에 밈코인밖에 방법이 없었던 게 원인이기도 합니다. 이번 시즌에 특히. 왜냐면 바이든이 은행 자금줄, 코인으로 들어갈 은행 자금줄 다 막아버리고 벤처 캐피탈, 마켓 메이커 다 조사하고 그랬기 때문에 털어대고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대표적인 예로 유명한 곳이잖아요. 크립토, 점프 트레이딩. 여기 이 사람 그 CFTC 조사 받고 뭐 그런 소식이 나오고 얼마 안 있다가 나갔어요. 스스로 이제 사퇴하고. 여기가 그래서 좀 많이 약해져. 여기가 대표적으로 어디랑 관련이 있던 데입니까? 그 테라 루나 관련이 있던 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뭐 벤처 캐피탈, 마켓 메이커 조사 많이 받았죠. 예, 그래서 좀 압박이 좀 많이 심했었고요. 물론 뭐 잘못한 거 있으면 조사받는 게 맞는데 좀 많이 옥죄는 게 있었다. 또한 이 미 상원 의원이죠. 빌 해거티. 이 사람 예전에 저거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시기 게리 겐슬러 청문회 불러가지고 왜 압박 질문했던 상원 의원 기억나십니까?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요. 이 사람 또한 얘기했어요. FDIC를 통해서 아까 우리 방금 여기 봤던 통해서
오퍼레이션 초크 포인트 2.0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요. 이게 오퍼레이션 초크 포인트예요. 이게 FDIC를 통해서 은행을 쪼는 거예요. 누가 또 얘기했냐? 타일러 윙클보스, 제미니 거래소 윙클보스 형제 중에 한 명이요. 타일러 윙클보스. 트럼프 이번에 또 많이 밀어주지 않습니까? 이 형제들이. 이 사람도 올해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오퍼레이션 쇼크 포인트 2.0을 얘기했단 말입니다. 이게 유독 이번 특히 바이든 정권 때 암호화폐 목을 조르는 역할을 아주 톡톡히 했죠. 이 시행 조치, 그러니까 오퍼레이션 쇼크 포인트 2.0, 이게 뭐냐면 암호화폐 회사와 새로운 은행 관계를 맺기 전에 연방준비제도에 30일의 사전 통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이든이 여태까지 했던 거 보면 미국에서 결국 달러로 코인 이게 돈이 막 쏟아져 들어와야 되는데 통로를 막아놨잖아요. 그러니까 그 통로가 지금 유일한 통로가 ETF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번 장은 ETF 비트코인 ETF 비트코인만 올라간다 했던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이죠. 알트코인으로 해가지고 들어오려면 결국 코인베이스 거래소로 해가지고 이런 것들 미국에 있는 거래소에서 들어와야 되는데 바이낸스 게다가 잡아버렸잖아요. 바이낸스 CG를 작년에 잡아가지고 막 족쳐버리고 미국 서비스 중단시켜버리고 거기도 그래서 자금줄 막아버리고 그러니까 미국 달러들은 미국에만 막 이렇게 달러가 이렇게 있는데 코인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작년 23년 한 3월경이었죠. 기억나시나요? 이때 비트코인도 갑자기 팍 내려가지고 다들 겁먹었잖아요. 그래서 제2 리먼브러더스 사태가 제2의 리먼브러더스 사태가 뭐냐, 중소형은행 파산 이게 뭐냐 이러면서 막 벌벌벌 떨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때 암호화폐 매우 친화적인 은행이 하나 있었죠. 그래서 이거 지난장에 이거 투자하신 분도 꽤 계신 걸로 알아요. 실버게이트가 파산했죠. 주가도 막 그냥 곤두박치고 아예 휴지 조각이 됐지 않습니까? 엄청 올랐었다가 21년장 때 곤두박질 쳐가지고 이렇게 됐던 거. 그러니까 이것도 과연 우연일까? 바이든 정권이 결국 뭡니까? 했던 게 암호화폐 서비스하는 은행들 막 목을 졸랐잖아요. 나중에 이제 얘가 이제 터진 거죠. 그래서 그렇게 지금 이제 보면 볼 수 있는 거고 이번에 트럼프 된 거 진짜 다행인 겁니다. 진짜 다행인 거고 말씀드렸던 게 민코인밖에 방법이 없었던 게 이거 지금 보시면 딱 뭐냐면 대표적으로 미국에 있는 거래소 코인베이스 이런 데를 통해서 미국 고객들이 이 달러를 가지고 여기 입금을 해서 코인베이스 입금해 가지고 알트코인들을 사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여기 중간에 은행이 껴있겠죠. 얘를 차단해 버리니까 들어올 수가 없었던 것이죠. 뭐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개인 투자자나 뭐 기업들이나 마찬가지일 거고요. 서비스를 안 해주니까 중간에 은행에서 그러니까 업비트가 있는데 여기 은행이 껴가지고 계좌 넣어가지고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얘를 막아버리니까 여기 안 들어오잖아요. 그럼 코인이 펌핑이 됩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기대할 게 별로 없었어요. 뭐밖에 없었냐? 지금 ETF밖에. ETF는 만들어 놨으니까 그래서 당연히 비트코인이 올랐던 거고. 근데 이제 트럼프 정권으로 바뀌면서 이 부분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된다면 미국 자금이 이쪽으로 이 코인으로 그러니까 다른 코인들, 알트코인들 들어오는 것도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 요걸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워낙 이런 조사들 많이 하고 목을 졸라대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기대되는 어떤 리턴이 없다 보니 제 생각엔 그래요. 알트코인들도 왜 FDB 이슈가 많았고 막 펌핑하다 그냥 다 꺼져버리고 뭐 그냥 짧게 사이클이 끝나버리고 해먹고 말고 이런 게 계속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저것도 요인이지 않았나. 너무 자금줄이 타이트하니까 이러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흔히 아는 어떤 그 기능성, 유틸리티 뭐 이런 이제 코인들 이런 것들을 하기에 얘네들이 덤벼야 되는데 얘네들도 타이트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시장이 죽으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자연스럽게 개인 투자자들도 아이고 뭐 별로야 이러면서 밈으로 많이 왔던 거죠. 그러니까 할 게 이거밖에 없던 거예요. 정식적인 어떤 코스를 통해서 암호화폐를 이렇게 성장시키는 기술 개발을 통해 성장시키는 쪽을 차단해버리니까 할 게 이거밖에 없던 거죠. 근데 지금 현상 보시면 트럼프 행정부 자체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뭐 트럼프 부통령도 그러고 보니까 뭐 코인 친화적이고 트럼프 장남 차남 하는 것도 코인 친화적 뭐 디파이 한다고 했으니까 이런 거고 그러니까 이런 맥락으로 봤을 때 이제는 단순히 뭐 밈 코인 하나 만들어서 뭐 펌핑 덤핑 이게 아니라 시장을 진짜 좀 어느 정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어떤 기술 개발 시장 키워주는 그런 영역이
이제 좀 성장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해서 흔히 얘기하는 이제 그 루틴 있지 않습니까? 알트코인 루틴이요. 그쪽으로 좀 이제 다시 돌아온 거지 않나? 예, 트럼프 이제 정권 되면서 돌아오지 않을까? 예,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의견 밑에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